21 초등 A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사회과 수업 설계 노트 일부이고 나는 상황간 중다 기초선 설계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버렸네. 상황간 중다 기초선 설계.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기출 분석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오늘은 문제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요소를 기역과 같이 조직한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제 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15 이전은 완전 과거요. 갖다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거 정답을 어떻게 쓰냐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회과 내용 요소는 학생이 현재 및 미래 사회 환경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생활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생활 경험은 확장 반복을 연속하며 나선형 순환 구조를 갖는 교육과정 계열이 된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기본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선형 순환 구조랑 탄력적 환경 확대법 이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 통합성의 원리나 지역화의 원리 이 내용은 초등사회 그 기본 이론의 구성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교육과정에는 딱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력적 환경 확대법하고 나선형 순환구조. 통합성의 원리와 지역화의 원리는 당연히 사회과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사회과에는 통합성의 원리하고 지역화의 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A와 B를 고려하여 사회 상황 이야기를 개발하라고 한다. 은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조망문 사회적 상황 이야기 새로운 상황 이야기가 이제 발간이 되죠.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자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이전 명칭으로 써도 정답으로 이제 인정을 해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문하고 코칭문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명문은 또 이제 세 개로 나눠지죠. 그대로 설명문인 거. 그다음에 조망문 또 무엇이요? 긍정문. 네, 코칭문은 무엇이요? 지시문, 통제문, 협조문. 되어 있는데 지시문은 청작 코칭문, 통제문은 자기 코칭문, 협조문은 팀원 코칭문. 뭔가 초인지에 대한 내용 같죠. 청자, 자기, 팀원. 그 다음에 설명문은 키워드가 그림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설명문이고 조망문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 키워드에 다른 사람의 관점. 긍정문은 설명한 내용을 강조하는 게 긍정문입니다. 강조. 코칭문은 부드럽게 학생의 행동을 안내하는 게 이제 문장 이다. 그게 이제 청자냐, 자기냐, 팀원이냐 이러한 차이만 있을 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망문에 한 가지를 쓰라고 했죠. 뭐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A. 차례를 안 지키네. 그 다음에 B. 통학버스가 있네. 맨 앞으로 끼어든다고 하네. 통학버스를 탈 때 차례를 지키지 않고 맨 앞으로 끼어들어 차량을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저거는 나쁜 행동이다. 저거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조망문.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그 단어들이 있죠. 차례 지키지 않은 거, 통학버스, 맨 앞으로 끼어든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버무려 갖고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 상황 이야기 카드 제작 시 제공할 수 있는 이거 잠깐만 다 지워버리고 제공할 시각적 단서 한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예, 사회적 상황이. 자, 그러면 A의 은수의 특성을 볼게요. 은수는 뭘 잘해? 말이나 글보다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례를 지킬 수 있는 목표가 뭐예요? 순서를 기다려 차례를 지킬 수 있는. 차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이나 아니면 사진 자료 카드 이런 것을 작성하면 되겠죠. 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장황한데 이렇게 예시를 쓰라는 문제들은 선생님들의 글짓기 실력이에요. 그냥 앞에 이거를 보고 문제를 보고 수업 설계 노트를 보고 선생님들이 잘 버무려 가지고 그런 뉘앙스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까 그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이 이제 포함을 해 가지고 니은에 들어갈 비교 준거 얘 한 가지 쓰라고 했어요. 뭐요? 자기평가네. 교사에 의해 설정된 준거, 다른 학생들의 수준과 비교. 그다음에 뭐겠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설정한 준거라고 하면 되겠죠. 자기평가. 이 세 개의 비교 준거를 본다는 거. 몰라도 쓸 수 있어. 여기 봐봐요. 자기평가잖아요. 자기평가.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준거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거 우리 초등 기출문제를 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 안에 정답이 전부 다 있다. 몰라도 쓸 수 있게 해놓는다.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에 대한 답을 작성하게끔 그 내비게이션이 철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논란이 되니까. 그 서술형은 살짝만 잘못하게 이제 문제에 기출을 해버리면 다양한 답이 돼버립니다. 하나의 문제. 근데 그 다양한 답을 나타내지 않고 한 가지의 정답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요. 기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모든 지문에 그 정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답형으로 서술형이지만 단답으로 암기식으로 적으라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우리 특수교육학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하지 말라고. 정의나 이유나 그런 거 쓸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정의를 가져와야 되긴 하긴 하지만 정확한 키워드를 가져와야 되긴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디귿 2번 디귿과 대상자 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비교하여 차이점 한 가지. 디귿 어디 있어? 상황 간 중다기초선 설계하고 대상자 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비교하라고 했죠.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동일한 대상, 그다음에 동일한 행동, 그다음에 여러 상황이 이제 상황 간 중다기초선 설계고, 그다음에 동일한 게 또 무엇이냐? 대상자는 행동, 그다음에 상황, 그다음에 여러 대상자. 이거를 풀어서 쓰면 되겠죠. 풀어서 쓰면 될 것이고 나에서 첫 번째 중재 후 두 번째 중재의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적으라고 했어요. 한 가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굉장히.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의 및 특징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를 적어야겠죠. 첫 번째 기초선에서 중재 효과가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두 번째 기초선에 중재를 투입한다. 근데 기초선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안정. 그거를 포함해서 적으면 되겠죠. 하면 정답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문제와 같으면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1점 나오고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에 대한 문제 2점. 근데 이거는 글짓기다. 글짓기고 여기에서도 이거 뭐야? 얘를 쓰시오는 무조건 글짓기예요. 글짓기.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알아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는 이 3번 문제밖에 없었어요. 100% 우리가 그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은 이 3번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3번 문제하고 1번 문제. 1번 문제는 모르면 틀리는 거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모르면 틀리는 거고 2번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그 개념을 이해하고 여기 그 근거를 들어가지고 정확한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 글짓기라서 맞게 해주고 여기 니은도 글짓기죠. 전후 상황을 비교해봐요. 교사에 의해서 다른 학생에 비해서 뭐가 남았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남았잖아. 그거 그 다음에 대상자 간 중다기초선 설계 어떤 것을 통제를 하는지 어떤 것을 갖게 하는지 어떤 것을 다르게 하는지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던 거 결국에는 6문제 중에서 외워서 해야 되는 거는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2개. 나머지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작성을 했으면 정답으로 인정이 됐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